그만큼 종목단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당장 하루하루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은 새롭게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환님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방금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화웨이에 AI 관련된 새로운 칩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가 일단 노동지표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노동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노동지표인 만큼 이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의 기업들 중 3분의 1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어닝 중에 메타와 마소의 어닝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닝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면서 이 어닝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투자들 관련해서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라도 고용과 함께 물가, PC 지수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오늘은 관망세로 혼조세 보이며 마감한 미국 증시였네요. 그럼 유산환님이 꼽아온 미국 내 특징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목 내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언급해 주셨던 엔비디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또 위협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이 차단된 틈을 타서 중국 AI 칩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대안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어센드 시리즈 프로세서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크게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어센드 910D AI 프로세서를 개발 중인데, 이게 H100 칩을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대체할 목표로 설계가 되었으며, 웨드부시에 따르면 H100의 비슷한 성능이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평가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발표된 910B와 C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80만 대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 쪽에서는 조금 다른 곳에서 얻어맞은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저가형 파괴적 혁신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이미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화웨이 칩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H20 칩 관련해서 트럼프와 딜을 하려고 말하라고 해서 여러 노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H20의 수출 제한이 4월 9일 날 발표가 됐었죠. 특히 제한이 무기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H20 관련된 재고와 구매 약정으로 최대 55억 달러의 비용이 이번 분기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H20 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전년도에는 26%였던 총 매출이 이번에는 13%, 그리고 H20 제한으로 인해서 추가 매출의 5%, 8%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5월 15일 날 시행되는 AI 확산 규칙으로 인해서 EPS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들이 많이 애널리스트 사이에 나오고 있던 만큼 아무래도 장기적인 성장 전략, 특히 중국에 관련된 판매 전략이 앞으로도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오늘 주가의 하락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낙폭이 M7 기업들 안에서는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7개 기업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엔비디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7개 기업 외의 기업도 한 가지 살펴볼까요? 보잉도 꼽아주셨어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내구재 수출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잉을 포함한 비행기들의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와 어닝콜을 보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만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켈리 오튼버거 CEO가 이번 어닝콜에서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회복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안전과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737의 미완성 작업에
작업량 50% 이상 감소하고 재작업 시간도 25% 이상 줄이게 되면서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서 반품이 됐었던 제트기의 인도 중단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업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팔아치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리아드에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이 인도받지 않은 기체가 있다면 모든 부분들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보잉기에 대한 제트기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잉의 수요 공백, 아무래도 중국에 관련된 수요 공백을 매우 잠재적인 기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37 생산 같은 경우도 월 38대에 대한 제한을 충족을 했고 연내 42대까지 목표를 늘린 상황이고요. 787 생산도 월 5대에서 하반기 7대로 확대 계획이며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는 적자가 예상이 됐지만 하반기부터는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이번 어닝콜에서 발표한 만큼 이런 어닝콜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잉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악재로 평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이상으로 보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잉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잉의 어닝콜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 두 가지, 엔비디아와 보잉 만나봤는데요. 그럼 관심주도 궁금합니다. 오늘 워낙에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다 보니까 실적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개의 기업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중국 광고주들의 관세로 인해서 광고 축소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쪽에서 강한 1분기 광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메타가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메타 매출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 광고 매출에 관련된 분야가 아마 이번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닝콜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결국 광고주의 AI 도구를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쇼폼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메시징, 스레드 그리고 메타 AI 마켓플레이스 등 신규 기능의 수익화가 얼만큼 진전이 되었는가. 그리고 AI 중심의 자본 지출에 관련해서 마소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메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1일 사용자가 얼마가 되는가가 결국 메타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적자와 최근 해당 부분에 대한 정리 해고가 주목이 된다라는 발언들이 애널리스트가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특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렌트를 취소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하락으로 끌고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데이터 센터의 수익화가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나 과연 지출을 줄였을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AI 수요로 인해서 클라우드 실적이 예상 상회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웨드부시에서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런 수익화 관련된 부분들이 언제쯤 정말로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인지가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되고 또한 코파일럿과 AI 통합 성장 마진에 대한 영향이 주목되고 그리고 웨드부시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100당 $40에 대한 추가 AI 지출이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카펙스가 어느 정도로 과연 투자가 설정이 될지 오픈 AI 투자로 인한 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전반적인 관심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앞으로도 클라우드에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클라우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선두를 유지할 것인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 관련된 지출이 점유율이 선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마 이번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 두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네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